네, 이현석 전문위원의 수요일의 특별한 코너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LOV라는 이제 글자만 봐도 저는 네. 이제 위원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사랑이란 그죠? 뜻인데 사랑하면 제가 생각난다니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. 예. 맞습니다.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, LOV. 네, 일단 이 러브 사랑의 첫 번째 L은 LNG의 L이고요. 뭐 최근에 살짝 이제 이 LNG 관련 섹터가 조금은 부진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여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러브의 O는 5G의 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좀 시장에서 핫한 그런 섹터죠. 최근에 뭐 부진했지만 앞으로 성장성 여전하니까요.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V, 앞에서 상담해 드렸던 EV의 V 전기차를 뜻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, 최근에 이제 이 갤럭시 폴드로 굉장히 또 이 폴더블 폰 관련 주들이 굉장히 핫했는데요. 그 관련 성장 굉장히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 러브 섹터 항상 성장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몰리고 돈이 몰리면 그만큼 우리의 자산도 커질 수 있다.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. 네,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네 가지 섹터 LOV 소개해 드렸었고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네 가지 섹터 중에 어떤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? 네, 사실 이제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. 오늘도 이제 이 러브 두 번째 이 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. 오늘도 5G. 예, 그렇죠. 사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한 이야기예요. 뭐 이제 5G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정보도 빨리 이렇게 받아보시고 실시간으로 굉장히 이제 뭐 분석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식상한 이야기지만 또 한번 제가 또 설명하면 다를 수가 있죠.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이 말씀드릴 거는 이 오이솔루션 3분기 실적에 관한 좀 부분인데요. 이제 오이솔루션 실적이 어제 장 종료 후에 발표가 됐어요. 근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에 좀 부합을 했고요.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나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을 좀 크게 상회를 하면서 희한하다. 이게 KMW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근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컨센 대비 정말 미세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컨센을 상회하자 어제 이제 시간으로 거의 5%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6.4%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오늘 뭐 증시가 좀 좋지 않으면서 플러스 1.22%로 좀 다소 아쉽게 마감했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면 뭐해? 기업은 결국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.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. 그래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물론 뭐 이전에 공매도 많이 들어온 그런 이제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요번에 이제 오이솔루션 사실 오이솔루션 주력 제품인 광트랜시버 자체는요. 프론트홀뿐만 아니라 백홀에도 들어가고 프론트홀, 백홀 가운데에 있는 미드홀에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5G 산업이 계속 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력 제품 이 오이솔루션의 주력 광트랜시버는 무조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근데 매출액 자체는 살짝 이제 컨센에 거의 다리를 걸쳤는데 지금 영업이익이라는 당기순이익은 컨센에 상회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말은 뭐냐? 매출 자체가 크게 늘진 않은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. KMW랑 완전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원가 절감이 여기에서 원가가 더 될 수가 있구나. 수익성이 더 나올 수가 있구나.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. 근데 또 하나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5G가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되고 가장 먼저 지금 치고 나가면서 이 원래는 수출 비중이 더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내수 비중이 수출 비중의 한 3배 가까이 더 훨씬 커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출 비중이 다시 이전처럼 수출 비중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훨씬 이 기업은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모든 섹터 중에서 이 5G 섹터가 실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독보적인 그런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5G 지금 섹터 주가 부진하다라고 해도요. 지금 5G 섹터를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.
네, 좋습니다. 5G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의 최애 섹터기도 한데요.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부진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챙겨주시고 좀 멀리 보면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계속해서 5G는 관심 권역에 두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계속해서 참고해 주실 만한 이야기고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5G 같은 경우 지금 사볼 수 있는 탑픽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 바로 주시죠. 네, 일단 이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고요.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뭐 컨센을 상회했다라고는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5%나 뛰었으니까요. 만약에 지금부터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서 턴 어라운드가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뭐 한 10% 정도는 우습게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또 5G 관련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T, KT, LG U+, 우리나라에 이통 3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좀 독보적으로 좀 KT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이 KT가 아무래도 뭐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이 국가 통신 기반을 좀 다진 그런 통신사이기 때문에 5G도 앞서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좀 넌센스 퀴즈를 많이 드렸잖아요. 근데 오늘은 좀 넌센스다운 좀 힌트를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때 학점을 이렇게 잘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학점 중에 가장 이제 최악의 학점 이게 세 번째 넌센스 마지막 힌트가 좀 되겠습니다. 네, 워스트 학점 참 맞춰보고 싶게 생겼습니다. 이런 학점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, 한 번도? 네,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받아본 네. 적이 없는데 네. 뭐 대학교 생활하면 뭐 한 번쯤은 다 그쵸.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워낙에 뭐 모범생이셔가지고 뭐 안 받아보셨을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. 자, 이 종목 바로 궁금하신 분들은요,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. 이 종목명과 이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내일 장전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5G 다시 또 오르기 전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무료 채팅방 들어오시면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자, 신규 상장주였던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무료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같이 대응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, 수익 내는 이야기들 많이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. 자, 그리고 강연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11월 30일입니다. 11월의 마지막 주말이죠. 11월 30일 토요일 2시에 망원동에 있는 유산빌딩 1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크게 들어올 이 주식의 파도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이야기, 큰 수익 낼 수 있는 이야기들 미리미리 챙겨가 주실 수 있으니까요.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내일 시장 힌트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시장, 요즘 사실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네.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계속 된다, 뭐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네.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흑사병이 1위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혹시 이런 게 내일 또 시장에 네.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뭐 이미 오늘만 해도 사실 네. 영향을 좀 줬는데 사실 이제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최근에 거의 뭐 발생하지 않는 병이었고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.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집값 많이 오르시고 뭔가 이 돈은 남는데 부동산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주식 투자하자니 또 이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좀 싸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니 양적 완화라고 해서 사실 1, 2, 3차 양적 완화와 거의 이제 비슷한 규모로 뭐 이제 단기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단기든 장기든 결국 유동성 공급하는 건 유동성 공급하는 거예요. 돈을 풀긴 푸는 거예요.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ECB에서 돈을 본격적으로 이제 풀기 시작하고요. 그러면은 돈은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중국에서 흑사병 발병했다라고 해서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
계속 유입되는 돈에 의해서 증시,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좀 거시적인 관점, 그리고 우리가 좀 멀리 보고 크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11월 30일에 있을 제 강연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흑사병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서 어떻게 내일 이 관련주 찾아가지고 매매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정말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또 크게 손실을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점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요,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중 네. 무역 분쟁의 경우일 것 같은데 네. 이게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진짜 끝나나 싶었는데 아직 네. 좀 멀었나 봐요. 그렇죠. 사실 거의 이제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네. 그런 이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G2 국가 간에 사실 생사가 걸린 그런 그쵸. 일이고 협상을 하는 순간 사실 중국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이제 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돈 내나 했는데 누가 쉽게 돈을 주겠습니까? 그만큼 뭔가 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 재선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 큰 트러블을 만들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 같은,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은 더 심하게 중국을 공격을 할 좀 그런 여유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좀 바짝 벌어두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사실 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G 섹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KMW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조로 갈 때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10배 가까이 뛰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